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 6월 16일 목요일 오전 9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5시에 프리미어리그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일정을 소개했는데요. 세부적인 날짜라든지 시간 등은 중계 일정이라든지 팀의 상황에 따라서 옮겨질 수 있는데요. 일단 개막전 대진과 상대 시간은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사우스햄프턴과 홈 경기로 2022-2023 시즌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우스햄프턴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와 깊은 좋은 인연이 있는 팀이죠. 2020-2021 시즌 한 경기 4골을 몰아치면서 손흥민 선수가 첫 해트트릭을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했던 상대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로 통산 한 팀을 상대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것이 바로 사우스햄튼전인데 무려 12골 5도움을 사우스햄튼전에 몰아쳤기 때문에 기분 좋은 상대를 처음부터 만나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개막전의 일정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경기를 치르는 팀은 아스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8월 5일 금요일 저녁, 한국 시간으로는 6일 토요일 새벽에 크리스탈 팰리스와 아스널의 경기가 펼쳐지고요. 이어서 8월 6일 토요일에는 저녁 시간대 8시 30분에 풀럼과 리버풀이 경기를 치르고 토트넘과 사우스햄튼의 경기는 밤 11시 한국 시간으로 킥오프하게 됩니다. 황희찬 선수가 소속된 울버햄프턴은 리즈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 황희찬 선수 역시 리즈를 상대로 득점을 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첫 경기부터 기운차게 자신있게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프랭크 램파드 감독 에버튼을 이끌고 자신의 친정팀인 첼시를 상대로 개막전을 치르게 됐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브라이튼의 호브 알비온과 경기하고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는 만만치 않은 상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는 커뮤니티 실드를 통해서 이번 시즌 공식 경기를 먼저 시작하거든요. 리버풀이 토요일 이른 시간 먼저 경기를 치르면서 조금은 휴식 시간이 짧고요.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가장 늦은 일요일 밤 시간에 웨스트햄과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토트넘 허스퍼 첫 경기 상대는 말씀드린 대로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2라운드가 굉장히 빅매치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8월 13일 토요일 또는 14일 일요일에 배정이 될 텐데요. 첼시 원정을 치르게 됩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부임하면서 토트넘이 그야말로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였지만 첼시를 상대로 한 3차례의 경기에서는 한 달 사이에 모두 패배하면서 굉장히 그 열세를 보였었죠. 카라바오컵 준결승전 1, 2차전 모두 패했고 리그 맞대결에서도 패배했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기간의 경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토트넘도 풀 전력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본다면 콘테 감독이 첼시를 이끌고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친정팀을 상대로 지난 시즌 토트넘 감독으로서 어려운 모습을 보였던 것들을 풀 시즌, 프리시즌까지 진행하고 또 본인의 입맛에 맞는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을 구성한 채 제대로 맞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서력전을 어떻게 펼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모을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승격팀 풀럼을 상대로 첫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리즈전에 이어서 풀럼전까지 초반 대진이 좋아요. 그래서 울버햄튼이 초반에 황희찬 선수의 활약과 득점포가 좀 가동이 된다면 자신있게 초반에 일정을 만들 수 있다.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도 강등될 뻔했던 리즈 그리고 승격한 풀럼을 상대로 경기한다는 것은 심적 부담을 덜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한준TV를 후원하고 있는 VPN 서비스 서프샤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원하는 위치로 IP를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죠. 축구에 관련된 콘텐츠 보실 때요. 해외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 한국에서도 볼 수 있게 IP를 설정해 줄 수 있고요. 서프샤크 같은 경우에 전 세계 95개국의 서버가 있거든요. 어디에서든지 축구 경기 하이라이트와 분석을 볼 수 있다. K리그와 한국 대표팀 경기도 외국에 여행이나 출장 가셨을 때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영국 공영방송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라든지 영국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의 바로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려면 이 VPN 서비스 서프샤크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이 다양한 VPN 서비스 중에서 서프샤크는 기기를 무제한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한준TV를 통해서 결제하신다면 프로모션 코드 입력으로 83% 할인과 3개월 추가 이용 그리고 7월 4일 이전에 코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서프샤크 구독과 더불어 바이러스 백신 안티바이러스를 27개월 동안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혜택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3라운드에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일단 8월 20일 토요일 또는 8월 21일 일요일에 펼쳐질 경기가 토트넘의 안방에서 울브스와의 대결이고요. 이때 또 하나의 빅매치가 주간에 열리게 되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라이벌전이 8월 20일 또는 21일에 3라운드 일정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8월 말 일정 빡빡한데요. 8월 27일 토요일 일정에는 토트넘 허스퍼가 승격팀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노팅엄 포레스트의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기여한 제디 스펜서 선수의 토트넘 이적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죠. 만약 확정이 된다면 스펜서 선수는 8월이 끝나기 전에 친정팀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할 수 있게 되고요. 황희찬 선수가 소속된 울버햄튼은 뉴캐슬과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적 시장이 마감되기 직전에 치르는 마지막 경기가 8월 말일 주중에 열리게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제 주중 경기들은 경기 시간들이 확정이 됐어요. 어차피 낮 경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토트넘 허스퍼는 한국 시간으로는 8월 31일 수요일 새벽에 펼쳐질 웨스트햄과의 원정 경기를 통해서 이적 시장 마감 전에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승격팀 본머스와 같은 시간에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주중 일정의 마지막으로는 8월 31일 수요일 영국 시간 저녁,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일 새벽에 사우스햄튼과 첼시의 경기, 리버풀과 뉴캐슬의 경기, 맨시티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 등 지난 시즌 1, 2, 3위를 차지한 팀들이 조금은 일정적인 여유를 갖고 경기를 소화하게 됐고요. 이적 시장 마감 이후 완벽한 스쿼드가 갖춰진 9월의 첫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승격팀 풀럼과 런던 더비를 치르게 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널의 빅매치, 에버튼과 리버풀의 머지사이드 더비, 첼시와 웨스트햄의 런던 더비까지 뜨거운 경기들이 9월달에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이 11월 중순에 개막하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경기 일정, 조별리그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됩니다. 9월 첫째 주 주중부터 경기가 이어지고 9월달에 2경기, 10월달에 3경기, 11월달에 이제 한 경기를 치르면서 통상적으로는 조금 여유 있는 간격 속에 12월달까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6경기가 진행되는데 이번 시즌에는 굉장히 압축적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정에 어떤 팀들을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토트넘 허스퍼의 이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는 현지 시간으로 9월 6일, 7일, 8일 이 사이에 열리게 되는데 이 경기를 치르고 나서 즉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이어서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 다시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치르는 일정 속에 7라운드 상대가 하필이면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전이 고 원정 경기입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정입니다. 로테이션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 토트넘이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좀 막강한 스쿼드를 구축해야 한다. 여름 이적 시장에 좋은 선수들을 데려와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 경기를 치르고 나서 곧바로 이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 경기를 13, 14, 15일 중에 치르게 되거든요. 이 경기를 치르고 나서 토트넘 허스퍼는 레스터시티와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첼시 같은 경우에 리버풀과 빅매치를 이 일정 다음에 치르기 때문에 토트넘만 불리한 일정이 온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맨시티도 울브스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울브스도 만만치 않은 팀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만만한 팀이라는 게 거의 없죠. 그래도 이제 지난 시즌 상위권을 차지한 팀들끼리의 대결이 펼쳐진다는 점에 있어서 챔피언스리그를 소화하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일정상으로 이 주말 경기들을 좀 일요일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월달 일정이 접어든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빡빡한데요. 10월 1일 주말에 토트넘이 아스널과 원정 경기로 북런던 더비를 치르는데 이 북런던 더비 이후에 10월 4일, 5일, 6일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 경기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도 챔피언스리그 1라운드 일정에 토트넘과의 맞대결에 껴있잖아요. 3라운드 일정에는 맨체스터 더비를 동시에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만 어려운 일정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10월 8일 토요일 이후에도 10월 11일, 12일, 13일 사이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차전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토트넘 허스퍼는 브라이튼과의 부담스러운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고 아스널과 리버풀의 또 프리미어리그 빅뱅이 펼쳐지게 됩니다. 11월 달에 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월드컵 전까지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중 경기도 10월 달에 배정이 돼 있어요. 우선 10월 15일 주말에 있을 경기는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고 리버풀과 맨시티의 지난 시즌 우승 경쟁팀의 맞대결이 펼쳐지는데요. 10월 18일과 19일에 한국 시간으로는 19일과 20일 새벽에 주중 경기가 있는데 토트넘이 이 주중 경기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로 치르기 때문에 지난 시즌 토트넘이 하필이면 맨유와의 경기 두 차례 모두 완패를 좀 당했고 대량 실점을 했잖아요. 만회해야 하는 그런 경기에서 토트넘이 좀 빡빡한 일정 속에 좀 소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맨시티는 아스널과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 10월달 일정 이후 주말 경기 그리고 다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 그리고 다시 한번 프리미어리그 주말 경기 11월 첫째 주 중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이어지니까 주중 주말 경기가 거의 한 달 내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빡빡한 일정인데요.
10월 22일 주말인 13라운드에 토트넘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를 치르고요. 또 챔피언스리그 일정 이후에는 승격팀 본머스와 원정 경기로 10월 달에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월드컵 개막 전에 치를 두 경기의 일정도 중요한데요. 토트넘 허스퍼는 11월 5일 토요일이 있는 주말에 리버풀과 홈 경기를 치르고 그 다음에는 리즈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인데 일단은 연이은 홈 경기라는 점, 리즈 유나이티드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월한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조금 이제 부담이 덜할 수 있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대표팀에 오기 전에 리즈와의 경기에서 또 많은 골을 넣었던 좋은 기억들이 있으니까 기운 차리고 골이라는 보약을 먹고 올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첼시와 아스널의 빅매치도 11월 5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드컵 이후에도 굉장히 빡빡한 일정들이 이어지는데요. 월드컵이 끝나고 곧바로 잉글랜드는 박싱데이에 돌입합니다. 대표팀에 간 선수들이 언제 대표팀의 허용적에 따라서 돌아올지에 따라서 컨디션 조절이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11월 26일 월요일이 박싱데이죠. 크리스마스 다음날 토트넘 허스퍼는 브렌트포드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 2022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토요일에는 에스턴 빌라와 홈 경기, 그리고 새해 첫 경기 2023년 1월 2일 월요일에는 토트넘 허스퍼가 크리스탈 팰리스와 원정 경기를 치르니까 브렌트포드, 에스턴 빌라, 크리스탈 팰리스 모두 만만한 팀들이 아니죠. 그리고 새해 첫 경기 중에 빅매치는 첼시와 맨시티의 맞대결로 이어집니다. 이 경기까지 총 19경기를 치르면 프리미어리그가 반환점을 돌게 되고요. 1월 14일 토요일 경기부터는 20라운드 후반기 일정이 시작되는데 토트넘 허스퍼는 아스널과 홈 경기 북런던 더비로 후반기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일정들은 아직 좀 멀린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즌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일정표가 공개됐고 또 많은 팀들이 오피셜 발표를 통해서 선수를 영입하고 있고 내보내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 우승을 차지했던 맨체스터 시티가 현재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가 지목한 우승 배당률 1위, 우승 확률 1위 팀이고요. 2위는 역시 맨시티와 함께 우승을 다퉜고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다퉜던 리버풀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은 첼시가 3위였고 실제로 첼시의 전력이 높다라는 평가들이 있었지만 올 여름 이적 시장의 행보와 콘테 감독의 성과를 통해서 토트넘이 첼시를 제치고 현재 주요 유럽 베팅 업체들이 지목한 우승 확률 3위 팀으로 올라왔어요. 일부 매체들은 토트넘과 첼시의 배당률을 똑같이 17배로 설정하고 있는데 첼시 같은 경우에는 19배로 높이 책정한 곳들도 있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15배로 더 낮게 책정한 곳들도 있어서 토트넘이 조금은 더 이제 확률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위는 맨유, 6위가 아스널, 7위가 이제 최근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 뉴캐슬이고 8위가 레스터시티인데 밑에 팀들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맨시티, 리버풀, 토트넘, 첼시, 맨유까지 그리고 넓게 본다면 아스널까지 총 6개 팀이 빅6로 꼽히고 있고 이 팀들이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하고 우승을 다툴 팀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요. 일단 맨체스터 시티가 영입한 에를링 홀란 선수의 득점왕 배당률이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득점왕 수상 가능성 1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시즌 공동 득점왕을 수상한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2위, 해리 케인이 3위, 손흥민 선수가 4위로 밀려 있는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시즌 전반기에 케인 선수가 주춤했던 면들을 고려했을 때 케인 선수가 다시 조금 더 골을 많이 넣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유럽 언론들의 전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 지난 시즌 보여줬던 능력과 페널티킥 없이 득점왕을 차지했던 능력을 본다면 저평가된 게 아니냐 여전히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르윈 누네스 선수가 합류하긴 했는데 일단은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살라 선수가 주 득점왕으로 뛰다 보니까 누네스가 손흥민 선수보다 낮은 그런 순위에 올라와 있고 호날두 선수도 손흥민 선수보다 낮은 5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4위로 평가되고 있는데 과연 득점왕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해보고요.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사우샘프턴의 천적이잖아요. 사우샘프턴과의 개막전에서 일찌감치 많은 골을 넣으면서 득점왕 경쟁 주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일정을 기반으로 토트넘의 새로운 영입 소식과 또 경기 준비 상황들 프리시즌 스토리도 현준TV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